미안. 자, 일단 데일리 검사를 좀 할 테니까 좀 보여주세요. 자, 이건 뭐 채점을 하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있고 얘도 안 돼 있네. 자, 그다음에 왜 빼먹었어요? 이것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거 같은데? 뭐예요? 이거 공홈에서 간 거? 뭐를 쓰는데? 어? 뭘 끝나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채점할 때 표시한 거예요? 아니면 풀 때 표시한 거예요? 저쪽에 그러니까 풀 때는 안 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야. 여기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이렇게 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나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만. 응? 알겠습니다. 봐봐. 오, 내가 예상한 대로 안 썼네. 근데 한글 보면서 왜 안 보여? 미안. 응? 거꾸로 썼네. 원급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다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야, 이건 좀 문제인데, 석현아. 그 진도 지금 많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걸 봤을 때. 지금 우리 이 데일리 테스트 결과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 수업 말고 이제 지난주부터 오프라인 수업 했으니까 오프라인 수업 했던 거 이후로 좀 볼게요. 지난주 월요일부터입니다. 9월 14일 거부터. 우리가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수업인데 지금 어법 테스트가 리가 없어요. 없어. 세 번 동안. 이거는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미리 써놔야겠네요. 잠깐만요. 이거는 좀 많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잠시만요. 우리가 비교 구문 테스트 받고 형용사 부사 받고 분사를 본 것 같네요. 분사. 그러니까 지금 세 번 시험을 봤거든요. 분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비교 구문 이렇게 봤는데 요거는 좀 종합해서 테스트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사랑요 비교 구문 있잖아. 여기는 개념 테스트를 재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실시를 해서요. 만약에 C풀 이하 나오면 오답 노트 쓰고 재시험을 전부 다 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깜지 숙제까지. 이게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개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고등부를 가면은 물론 고1 때까지는 개념 설명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게다가 중등부 때 대부분 배웠던 내용에서 확장시키는 식으로 어법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법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상정을 하고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고등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많이 힘들어져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내가 실컷 그 고등부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았었니? 그때? 근데 제가 여러분을 좀 과대평가했나 봐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께서 좀 잡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냥 하루 날 시간 때우기였던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중딩식으로 가겠습니다. 중딩식으로요. 제가 말하는 중딩식은 뭐냐면요. 시험 잘 봐. 못 보면 뒤져. 그냥 이 방식으로 갈게요. 무슨 뭐 당위성이고 뭐 필요 없어. 너 내가 고등학교 때 잘 돼야 되니까 다 필요 없어. 얘기해봤자 뭐해. 시험 조졌는데 지금 3일 연속 조지고 있는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당위성 필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제 식대로 가겠습니다. 시험 못 보면 깜지, 오답노트, 제시험 전부 다 3종 세트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게요. 다음 시간에. 아마 여러분 고등부랑 집에 같이 가게 될 거야. 그날 다 하고 가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시험 뭐 볼지 미리 말해줬잖아요. 분사 개념 테스트 볼 거고 비교 구문 개념 테스트 볼 거예요. 볼 겁니다. 지금 두 파트 얘기했어요.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거 C+, C, D 나왔다. 바로 아웃이에요. 바로 아웃. 알겠죠? 자, 가봅시다. 비교 구문의 기본인데 이 첫 번째 형용사와 부사 품사에 관련된 거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두 번째, 자 비교 구문 세 종류 있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원급, 비교급, 최다급 쓴 사람 반성해야 돼요. 내가 쓰자고 한 거 그거 아니었어. 책에 없는 내용. 뭐다? 자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비슷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대상이 차이가 있다. 세 번째는 셋 이상의 개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가장 뭐뭐하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비교 구문의 종류였다. 이 세 가지로 내가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교 구문 처음 들어갈 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as 원급 as. 이제 우리 원급 비교 또는 동등 비교라고 했죠. 해석은 뭐뭐만큼 뭐뭐한. 만약에 원급 자리에 부사가 들어간다면 뭐뭐하게라고 해석을 했죠. 두 번째. 원급 비교의 부정문은요, not을 붙이죠. not as 원급 as가 되는데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은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as를 so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앞에 있는 as, 요놈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부정문이 되면서 두 대상이 서로 차이가 발생하죠.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가 됐으니까 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했을 때 쓰는 표현인 비교급의 대내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때 A, B 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A, B로 쓴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원급을 이용해서 쓰고 싶다면 우리가 less 원급 than이라는 형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급 형태를 썼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배수사의 as 원급 as 몇 배만큼 뭐뭐한 뭐뭐하게 라고 해석하고요. 여기서 as 원급 as 대신에 그냥 비교급의 than으로 써도 무방하다. 자, 그래서 예문을 써보는 건 그냥 여러분의 예문을 한번 써보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준 거고요. 자, 비교급 비교는 뭐 별거 없습니다. 뭐뭐보다 더 뭐뭐한, 그리고 두 대상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리고 뭐 배수사의 비교급 때 위에 다 써놨으니까 추가로 안 쓴 것뿐입니다. 자, 네 번째, 비교급의 다양한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3번이었어요. 3번. 1, 2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점점 더 뭐뭐한 비교급의 비교급. 그래서 뭐를 앞에 붙이는 경우에는 more and more 원급.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썼죠. more and more 이제 important 이런 식으로 썼던 것처럼. 그다음에 비교급 강조 표현은 이제 이거를 다 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even, still, for, all랑 much가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이 5종 세트죠. way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훨씬으로 해석되면서 비교급 앞에다가 위치시킨다는 점. very나 quite 같은 경우는 원급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 자, 더비교급은 일부러 제가 해석만 써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녀석이 서술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전에 강조를 했었죠 제가. 그래서 5번, 6번은 실제로 다 이렇게 더비교급을 이용한 버전으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the more you exercise, the better your health will be. 그러면 각각의 더 비교급과 더 비교급 나왔는데 앞에 있는 더 비교급은 부사로 나온 반면에 여기에 나온 이제 더 비교급은 보어, 형용사 보어로 쓰였다는 점. 그래서 이 비동사에 대한 보어로서 the better가 쓰인 거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the sooner, the earlier 전부 다 부사가 비교급의 형태로 나왔다는 점. 즉, 더 비교 주어 동사, 더 비교 주어 동사를 쓸 때는 앞에 나와 있는 더 비교급 이 녀석들이 부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 이거를 알아내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이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가 한글 구문 분석을 먼저 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번, 6번과 같은 더비교 같은 경우는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정도로는 택도 없고요. 전에 말했다시피 고등부에서 서술형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유형의 구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요, 니네가 완전해지려면 최소로 잡을게요. 최소 30문장은 영작해봐야 돼요. 최소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에 여름방학 특강 교재 한 적이 있었죠. 영작 특강. 그 교재를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A부터 Z까지 다 만들었는데 어려웠죠, 그거 되게. 근데 그거 하실 때요, 거기에 있는 그 5종 세트를 여러분이 만약 진짜 완전하게 다 영작할 수 있다면 고1 서술형이요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그 교재요 아마 갖다 버린 사람들 많을 텐데 다시는 안 줄 거야. 응, 다시는 안 줄 거야. 갖다 버린 사람들 많을 텐데 그 교재에 고등부 서술형 알짜배기만 제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일부러. 문법 책에 없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은요. 문법 책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넣어놓은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이 더비교 주어동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작 교재에 보면요.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데일리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진도를 나가야 돼 이거 진짜 참 이거 고민되네. 봅시다. 일단 지난번에 373초까지 내용을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죠. 다음 파트가 이제 접속사인데 접속사 파트를 일단 진도를 나가기는 할게요. 진도를 나가고 사실 지금 저는 맨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그 여러분이랑 수업 자체를 이번 이제 어법 수업을 통해서 이제 처음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반적인 X반이라면 이론에 대한 설명도 설명이지만 사실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좀 더 앞섰어요. 특히 어법 같은 경우는. 왜냐면 어법은 어찌 보면 수학과 좀 비슷한 영역이거든요. 수학과.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수학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수학은요 문제를 많이 푸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내가 여러 가지 유형을 이제 접하면서 나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는 유형에 맞는 이제 풀이법을 나만의 풀이법을 뭔가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이제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근데 영어는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진 않지만 어법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구문에 대한 학습을 했으면은 비교 구문이 뭐 밑줄로 나오는지 빈칸으로 나오는지 뭐 영작으로 나오는지 선택형으로 나오는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여러 문제를 사실은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업을 했을 때는 여러분에게 진도를 최대한 빨리 나가면서 문제풀이 할 거를 좀 많이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좀 된다면 그냥 약간의 질문을 좀 받아주고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제 오히려 개념 테스트 쪽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해주는 개념 부분 여러분이 필기 좀 잘 하시고 깔끔하게 그리고 제가 뭐 책에다 쓰라는 거는 책에다 따로 쓰시고 책에다 안 써도 된다 책에다 쓰지 말아라 하는 거는 따로 노트나 이런 데서 필기해 주시고 이러면서 좀 여러분이 잘 보고 항상 데일리 테스트는 그 여러분이 필기한 거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거 이거 기준으로만 시험을 내니까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학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챕터 14의 접속사 볼게요. 일단 그 390쪽에 있는 챕터를 좀 보자면 그 챕터에서 1-1부터 3-6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치사와 접속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시리즈, 부사절 접속사 시리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큰 틀을 먼저 설명해 주고 저는 전체적인 틀을 오늘 다 설명해 줄게요. 1번부터 3-6까지 다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책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접속사라는 녀석이 무엇인가? 접속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연결의 역할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연결. 접속이라는 말 자체가 연결해준다는 말이에요. 접속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접속이란 말을 인터넷 그 로그인할 때 많이 쓰죠. 어디에 뭐 접속 중이다 이런 말 많이 보잖아요. 접속이라는 말은 인터넷에서 쓰는 건 우리 집에 있는 이 IP 서버랑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공해주는 회사 IP 서버, 이 서버와 이 서버를 연결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접속이라는 말 자체는 곧 연결을 의미한다. 그래서 접속사는 연결의 역할을 해주는 말이야. 연결. 근데 뭐를 연결해주느냐? 기본적으로는 단어끼리 연결을 해주죠. 단어와 단어. 또 구끼리도 연결을 해주고요. 절끼리도 연결을 해주고요. 문장끼리도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죠. 접속사가 하는 역할. 자, 그런데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연결의 역할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항상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자, 연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절을 만든다. 절을 만드는 역할도 바로 접속사가 한다. 절을 만든다라고도 하고요. 절을 이끈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저는 만든다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해서 절을 만든다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절이라는 거는 이제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 이 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봅시다. 복습. 우리 지난번에 분사 구문할 때 절에 대한 설명을 쌤이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복습입니다. 그때 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절에 대한 얘기와 종속절에 대한 얘기 했었거든요. 기억나요? 주절과 종속절? 자,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일단 공통점부터 살펴보면 둘 다 절이니까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 이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절이라고 부르는데 주절이란 건 얘가 주입니다. 주인이에요. 따라서 얘를 이끌 수 있는 어떤 녀석은 없다라는 겁니다. 얘가 주인인데 감히 주인을 누가 이끌어? 즉 주어 동사 앞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주절이고요. 종속절이란 이 주어 동사를 이끄는 주인이 따로 있는, 즉 이 녀석들이 종이야. 종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절이다. 그래서 종속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즉 이 주어 동사를 이끄는 어떤 녀석이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녀석이 앞에 나오는데 이 앞에 나오는 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그 세 가지를 오늘 다 하진 않을 거고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접속사라는 거야. 접속사. 됐어? 그러면 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자면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절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무슨 절을 만드는 거야? 주절이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종속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절이란 종속절을 말하는 거예요. 종속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는 이렇게 연결의 역할과 절, 즉 종속절을 만드는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속사의 종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역할의 접속사와 종속절을 만드는 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됐나요? 그래서 미리 제가 좀 스포를 하자면 이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뭐라고 부르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등위 접속사. 자, 얘는 종속절을 만드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접속사의 종류 자체가. 등위 접속사의 대표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and, but, or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등위 접속사고요. 그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종속 접속사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because, after, before, that, if, until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속 접속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속 접속사에도 또 두 종류로 나뉘어요. 얘가 또 두 종류로 나뉘는데 얘가 어떻게 나뉘냐면은 이 종속 접속사, 이 덩어리가 절이잖아요. 종속절. 이 덩어리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냐가 항상 중요한데 이 덩어리가 첫 번째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명사의 역할. 두 번째는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사의 역할. 그래서 종속 접속사의 두 종류는 명사절을 이끄는 그런 접속사가 있고요. 두 번째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접속사의 큰 틀입니다.
자, 쌤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2-1부터 3-6까지의 큰 그림을 보여준 거야. 큰 그림. 됐나요? 자, 우리 그 챕터에 2-1부터 2-6까지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뭡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파트인 거예요. 2-1부터 2-6까지가. 3-1부터 3-6이 뭐냐면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교재에서는 종속 접속사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즉, 등위 접속사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391쪽에 있는 전치사와 접속사 보겠습니다. 전치사와 접속사는 여러분들 자주는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대화고 1학년 1학기 중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학기 중간이었나 기말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이 전치사를 접속사를 전치사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관련된 서술형 문제가 나왔었어요. 대화고 1학년에서 가장 최근에. 그래서 실제로 이 전치사 대 접속사는 여전히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뒤에 나와 있는 2-1부터 3-6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걸 고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요놈이에요. 요놈. 이 1-1에 짧게 나와 있는. 그래서 요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죠? 명사가 오죠? 그리고요? 또 뭐가 와요? 명사랑 또? 명사 말고 미안해 나 못 들었어. 명사 구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 명사 구가 뭔데요? 그 명사 구가 뭔데요? 그걸 모르면 의미가 없죠.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명사 구가 뭐냐면 책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명사나 명사 구를 이끈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좀 허접하게 나온 거고요.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일단 대명사 나올 수 있겠죠? 대명사도 명사잖아. 그렇지? 또 동명사 나올 수 있습니다. 동명사. 이 동명사가 뭐냐? 이게 바로 책에 나와 있는 명사 구예요. 이게 바로 명사 구 말하는 거야. 됐어? 그리고 명사 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명사절. 네. 명사절의 종류는 뭐가 있냐? 그 2-1부터 2-6까지 보이죠? 명사절 접속사 어쩌고 보이죠? 걔네 말하는 거예요. 걔네. 물론 얘네가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명사절이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종류. 두 번째, 접속사.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오죠? 더워. 절. 그러니까 뭐가 오냐고. 정확하게. 주어 동사가 온다고. 주어 동사. 또 뭐가 올 수 있죠? 여기까지는 다 알 테고. 주어 동사 말고 올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이거 말고. 구요? 아닙니다. 뭐가 올 수 있을까? 접속사 뒤에 뭐가 올 수 있을까? 내가 참고로 말하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 니네 이미 배웠어. 니네 이미 배운 내용이야. 접속사 뒤에 얘네가 온다는 거 이미 배운 내용이야.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겠죠? 자, 힌트 줄게요. 힌트. 어떤 게 올 수 있느냐? 힌트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자, 뭐가 올 수 있을까? 주어 동사 말고. 뭐야? 사실상 답을 다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분사구문 뭐가 올 수 있을까? 뭐야? 에이, 내가 하나만 써줄게. ing. 그럼 뭐 나와야 돼? ing 나왔으면 짝꿍이 있잖아. pp 나와야지. 됐어? 또 있어. 자, 또 뭐가 있냐면 형용사 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접속사 뒤에.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분사구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부연 설명해 줄게요. 아니 쌤, 접속사는 저를 이끈다며요.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만 나와야지 왜 이딴 놈들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 분사구문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접속사에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지우고 둘이 똑같으면 지우고 얘 ing 하지 않았나? 이게 분사구문이었잖아. 그렇지? 접속사는 지우든 말든 내 맘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냅둬 볼게. 냅두고 똑같으니까 날리고 ing. 그럼 접속사 뒤에 ing 나왔는데? 됐어? 만약에 주어 비동사에 pp 나왔어. 접속사 나오고. 그럼 어떻게? 접속사 냅두고 주어 날리고 ing. 근데 being은 생략된다 했었죠? 날리고 남는 거 pp. 됐나요?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분사구문으로 인해서 이런 애들이 다 올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 접속사 뒤에 무엇이 오느냐 이렇게 제가 4종류, 5종류 써줬는데 얘네가 핵심입니다. 얘네가 핵심이에요. 일단은.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전치사의 종류와 접속사의 종류입니다. 이 각각의 종류가 중요한데 책에 있는 걸 한번 먼저 보고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1번에 의미는 같지만 역할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전치사와 접속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while이 동안인데 이제 전치사로 동안회를 쓸 때는 during, for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때문에일 때는 접속사는 because, since, as. 근데 전치사로 쓸 때는 because of, due to, owing to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접속사 although나 even though 그냥 though도 가능합니다. 그냥 though. 그 다음에 전치사는 despite나 in spite of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뭐에도 불구하고 시리즈입니다. 얘는 잘 나와요. 여기는 좀 별표 표시를 따로 해주세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 고등부 모의고사에서도 상당히 잘 나오니까 좀 따로 체크해 주시고 아래 2번 보시면 문장에서 전치사와 접속사 둘 다 겸하는 경우 since, as, before, after, f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시험 자체에서 어법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의미적으로는 좀 중요하거든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의미적인 것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고요. as 같은 경우는 전치사로 쓰일 때, 접속사로 쓰일 때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좀 써주시자면요. 접속사로 쓰일 때는 as가 접속사는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듯이 뭐뭐 할 때 또 뭐뭐 때문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뜻이고요. 전치사로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뭐로서 뭐뭐와 같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와 접속사 뜻이 다릅니다. before, after는 똑같아요. before, after는 전에 후에 똑같고요. since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since는 이제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뭐 이래로라는 뜻과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래로라는 뜻일 때만 전치사, 접속사 둘 다 쓰일 수 있는 겁니다. since는 때문의 의미로는 안 쓰여요. 전치사로서는 때문의 뜻이 없습니다. 알겠죠? 전치사로서의 때문의 뜻은 위에 나와 있죠. because of, due to, owing to 이거 나와 있잖아. since는 때문의 뜻은 없어요. 전치사의 때문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 이 뜻으로서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since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이후로 since 2000년도 이후로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다시 한번 전치사 뒤에 접속사 뒤에 뭐가 오느냐 이건 지워도 되니? 요거 지워도 돼? 전치사 뒤에 접속사 뒤에 각각 뭐가 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전치사와 접속사의 종류가 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시리즈 거기 쓰여있는 이제 despite랑 in spite of 나와 있죠. 전치사에. 그리고 접속사에 보면은 do 여기서 al 붙여서 although do 앞에 even 붙여서 even though 이렇게 세 종류 있었죠. 얘네들 그러니까 yes 써야 돼. 그러니까 do 써야 돼. despite 써야 돼. 이런 식의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라는 거야. 고1까지.
그러니까 얘네가 가장 기출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에 제가 아까 전에 접속사의 이제 종류, 등위와 이제 종속 이 얘기를 했는데 등위는 제끼고요. 종속 접속사를 이제 알아볼 건데 종속 접속사에서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 이 책에서는 세 가지가 아니라 그 이상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일단 큰 틀, 역시나 큰 틀을 좀 설명드릴게요. 명사절 접속사. 일단은 이 명사절 접속사 쓰기 전에 앞서서 제가 엄청 중요한 팁 하나 쓰고 갈게요. 엄청 중요한 팁 하나. 여러분, 접속사는 종류에 상관없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접속사는요, 종류에 상관없이 뒤에 항상 완전한 문장입니다. that이든, if든, whether든, until이든, before든, after든, 무슨 뭐 when이든, as든, 뭐 because 엄청 많잖아. 접속사 종류가 뭘 쓰든 상관없어요. 접속사는 항상 뒤에 완전한 문장입니다. 왜 완전한 문장이 오느냐? 그 이유도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이 항상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 많이 들었는데 왜 불완전하게 오고 왜 완전하게 오는지 그 이유는 혹시 아세요? 지금 혹시 관계대명사 뒤에 왜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이유. 접속사여서? 접속사면 근데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이 온다. 뭐 관계부사 뒤에 완전이 온다. 그러니까 하도 얘기를 들어서 알기는 알아 그거를. 근데 그 이유는 몰라. 그럼 이유를 모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등부 어법에서 관계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which 쓸래, 뭐 where 쓸래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 이유를 모르면. 이유를 모르면은 그 어법 문제 변형이 됐을 때 내가 대처가 안 돼요.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이 설명을 하면 일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392쪽에 있는 내용은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뭐 여기 뜻만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한 좀 빨리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문법책을 제가 여태까지 수백 권의 문법책을 봤는데요. 한 번도 이런 말이 없었어요. 어떤 문법책에도 안 써 있었거든. 그 안 써 있던 내용을 여러분한테 오늘 알려줄게요. 5분 내로 알려줄게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거 쓴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완수불명이라는 거. 내가 이거 써준 적 있니? 없죠. 이 완수불명이라는 거는요, 내가 진짜 문법책 수십 권 봐도 그 어떤 곳에도 없던 개념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 절에 관련된 문법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절에 관련된 거 배우는 거잖아. 접속사니까. 절에 관련된 문법을 풀 때요, 쌤은 지금 문법 문제를 풀 때도 저는 이걸 이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봐. 완수불명이 뭐냐면은 완은 뭔 거 같아? 완이 뭔 거 같아? 완전한 문장 말하는 거야. 불은 뭐겠어?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수는 뭔 거 같아? 수? 물 아니에요? 수 뭘까? 수가 수식어야, 수식어. 명은 당연히 뭐겠어? 명사겠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 추가할게요. 수식어 또는 접속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또는 접속사랑 짝이다 이 소리고요.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이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관계성을 알려줄게. 이유를 알려줄게. 잘 봐봐.
우리가 흔히 관계대명사 예를 들어 which하고 나왔어. 그러면 뒤에 he lives in 이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즉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안 나오는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잘 봐요. 여러분 일단 완전한 게 뭔고 불완전한 게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완전한 문장이란 건 뭐냐면 우리 영어 문장에 5가지 형식이 있죠. 1, 2, 3, 4, 5 형식. 이 1, 2, 3, 4, 5 형식에 딱 알맞은 형태의 문장. 이걸 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문장은 뭐냐면요. 뭔가가 빠져 있으니까 불완전하다고 말하겠죠. 뭔가 빠져 있으니까. 그럼 이게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명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명사가. 그러니까 명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명사가 빠져 있어. 이걸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불러.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어디야? 어느 자리에 들어가 명사는?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잖아. 주목보. 누구나 다 외우겠다. 주목보. 알았어.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는데 주목보 자리에 주목보가 없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가 없잖아 지금. 그렇지? 그럼 불완전한 형태는 즉 명사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서 삼형식 문장을 쓴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삼형식 문장. 그럼 이렇게 써야겠죠. 그치? 자, 삼형식 문장 다 썼어. 아니, 그냥 오형식이랄게, 오형식. 자, 오형식 문장 다 썼어. 자, 그럼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지? 완전한 문장이지? 자, 완전한 문장인데 내가 이 상태에서 뒤에 뭔가를 더 쓰고 싶어. 더 쓰고 싶어. 이러고 안 끝내고. 자, 그러면 내가 뭘 쓸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봐요. 우리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 5개밖에 없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5개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뭘 넣을 수 있는지 미래가 대입해봐. 여기 완전한 문장이 있어. 주어. 안 되죠? 동사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써볼게. She makes me happy 이런 문장이 있어. 자, 오형식 완전한 문장 나왔어. 자, 이러고 난 다음에 he 이렇게 나왔어. 이거 맞는 문장이야? 아니죠? 동사 써볼게. is 이렇게 써볼게요. 맞아? 아니죠? 목적어 써볼게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서 him 이렇게 써볼게. 이거 맞아요? 아니죠? 보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cat, a cat 이렇게 썼어요. 안 맞죠? 아무것도 안 맞아요 지금. 그럼 완전한 문장 뒤에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and 수식어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을 써볼게요. 불완전한 문장. 예를 들어 내가 삼형식의 문장을 쓰고 싶어. 삼형식 문장. I love you를 쓰고 싶어. 이러고 끝났어. I love you. 뭐가 없어. I love you인지 I love 커피인지 뭐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완전한 문장 뒤에는 명사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뭘 메꿔줘야 돼? 명사로 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명사를 써야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럼 이 개념을 대입을 시켜볼게요. 대입. 잘 봐요. 제가 아까 전에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 얘 이름 봐봐. 얘 이름 봐봐. 이름 관계 대명사야. 명사 누구랑 쳐야 돼? 불완전. 됐어? 우리 예전에 여러분 배웠을 거야 아마. 관계 부사야. 부사. 얘 이름 뭐야? 부사야. 부사는 수식어 아니에요? 그렇잖아. 수식어라는 게 뭔데? 형용사나 부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구문부사 할 때 am, adm 쓰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뭐야? 수식어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완, 수, 불, 영이 되는 거야. 됐어? 이유가 다 있는 거라고. 이유가. 접속사는 그래서 실제로 완전한 문장만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요.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애들이 있죠.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머지 있는 것들은 그냥 뜻만 외워도 충분해요. 솔직히. 진짜 뜻만 외워도 돼. that 어떻게 해석해, if 어떻게 해석해. 뭐 이게 해석본만 알아도 돼. 이것만 알면. 이것만 알면. 좀 더 자세한 거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책에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필기 잘 해주시고요. 자,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86까지 풀었었죠? 오늘 숙제는 뭐 몇 개 없겠네요. 2페이지만 해보세요. 391, 392만 해오시는데요. 여기를 문제를 푸시고요. 구문 분석을 좀 다 해보세요. 구문 분석. 책에다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석도 한 번 더 해보세요. 이 두 페이지는요. 단어 모르는 단어 있으면 조사하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야? 다음 시간 제시험이죠? 제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오호.